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건설기술진흥법 3단 강의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을 전에 한번 올려드렸고 오늘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진흥법은 이제 총칙, 건설기술 연구개발 지원, 건설기술인 육성,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공사 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단체 공제 조합, 보칙,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요 네 개의 장을 다뤘고요. 오늘 영상에서 건설공사 관리, 여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사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단체 공제조합, 보칙, 벌칙은 볼 게 없기 때문에 뺐고요. 그래서 건설공사 관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재 부재 치수 시공방 표준하는 게 설계 등에 표준하다.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 게 많습니다. 건설진흥법에서는. 그리고 요 내용들 한번 보시고 1항의 각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에서는 시행 과정의 일부를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그거는 총 공사비가 100억 미만인 건설공사. 이 내용은 지금 위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렇게 따라서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내용대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공사일 때는 시행 과정 일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재해복구, 그다음에 보수 철거 개량, 보완이 필요한 국방시설 등이죠. 아니면 발주청이 이미 협의가 끝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자료 보고 등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차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항목의 하나일 것. 주요 구조부 및 가설 구조물, 지하 10m 이상의 굴착 지점, 천공 항타 항발 타워 그레인, 그다음에 건설공사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료나 의견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파손 균열 치마, 도면 사진 영상물 구체적인 자료, 그리고 관련 분야의 박사, 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가 된다는 의견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의 점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건설공사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공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 부실에 따른 내용들이 점검이 나가야 되는 건설공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위의 내용하고 동일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또 보시면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분야인데요. 이 부분인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기간에 장에게 제출하여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부지정리 및 가설공사 설치는 건설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인 건축물 공사,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발주청 등이 이제 그 건설사업 관리 계획에 수립 필요하다고 하는 건설공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관리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전관리 계획이랑 안전점검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이 안전점검은 이 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빨간색 칠해놓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와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들을 고시해야 된다.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해서 이 참여자는 발주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는 이제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는 15일 이내 발주청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거는 조건 나오는 게 적정, 조건부 적정, 그 다음에 부적정으로 나오는데, 적정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정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은 1차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2차, 3차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실 일부 보완,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결함, 그 다음에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회를 들지 않은 지방심의회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건설 그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와 있는 건설 사업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주요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건설 사업 기술인의 수가 감소되는 경우,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가 그 주요 사업 아니 건설 사업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인 거죠. 그 다음에 설계 안정성 검토. 실수 설계를 할 때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 공사는 설계 안전성 검토는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고 해가지고 DFS라고 합니다. 이 DFS는 그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로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3차에서는 나올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설계 안전성 검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설계 안전보건대장하고 비교되는 차이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여기 이제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위험, 요인, 위험성, 그에 대한 저감 대책,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의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거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20일 이내에 안전검토 내용 검토해서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요. 설계 도서의 보안 변경 필요한 조치도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이고,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의 관리.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공사의 공정, 비용, 품질, 안전, 하도급 관리에 대한 계획을 공사 계획이랑 관리 계획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빈출이고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대상은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2종 시설물 건설 공사, 그 다음에 폭발물을 사용하는 지하 10m 이상의 굴착 공사, 그 다음에 보통 이 정도면은 지하 2층의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3층에 보통 15m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10m 이상이라고 하면 지하 2층 건설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나비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기피의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119조 2항인데 119조 2항을 제가 지금 따오지는 못했는데 119조 2항을 꼭 아셔야 됩니다. 2차나 3차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이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공사, 그 다음에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의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상 수직 증축격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상 다음에 건설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인데 높이 10m 이상의 천공기. 천공기는 뚫는 겁니다. 뚫는 거. 뚫는 거. 예. 천공기가. 탕탕 치는 게 아니라 쭉 스크류 같은 거를 쭉 뚫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보통 기성 파일을 이제 안에다 넣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밀크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 공사할 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항타 항발기, 타워 크레인,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 공사가 안전관리 계획서,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 계획서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데 이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해당되는 건설공사랑 비교돼서 정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솔직히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이거 빼면은 사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이 해당
건설 공사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빈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탁 던지면 바로 답변될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그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나오는데 적정은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은 일부 보완이 필요할 때, 부적정은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요 내용까지 아셔야 되고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 안전관리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건설공사의 개요 안전관리 조직,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근데 이때는 계측 장비 내 폐쇄 회로, CCTV죠. 요 모니터링 장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이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은 다른 겁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겁니다.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 비교돼서 나올 수가 있죠. 매우.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은 그 해당되는 건설 공사의 종류를 포함해서 수립 기준이랑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그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에 대한 내용들이랑 한꺼번에 다 통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전점검 하고 올게. 안전점검 하세요. 이런 거가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점검은 안전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안전점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돼서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할 때는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통 자정정이라고 하는데, 예, 자체 점검, 정기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상에 해야 되는 점검의 종류인데, 보통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기 안전 수준 이상의 안전 점검을 해야 될 것. 그리고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에도 정기 안전 점검 수준의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설 안전 점검 기관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실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설물 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그리고 계열회사 통해서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별도로 안전점검기관이 따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체 법인으로. 그리고 그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5일 이내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기 안전점검인 그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대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간접비, 기술료 그 밖의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안전관리 계획서 요 해당되는 그 대상 공종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결과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할 때 포함돼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이제 고시나 이제 세부 지침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보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안전관리 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랑 같이 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안전 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 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각호 사항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 점검을 했는데 이게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또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사 분석의 방법, 그 결과의 적정성, 보수 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 그 밖에 대한 방법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설구조물 구조의 완전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 계획서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완전성 확인. 그 대상은 높이 31m 이상의 비계, 브라켓 비계, 그 다음에 작업발평 이체형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의 거푸집 동발이. 이게 제가 알기로 예전에 6m였는데 이게 5m로 내려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이게 동력을 이용하는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업에 안 계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아파트 공사를 하면은 아파트가 이제 요새는 이제 사실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데코복고도 있지만은 보통 1층서부터 15층이면 15층까지 쭉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 거푸집이랑 이 작업 발판이랑 일체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쭉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올라갈 때 이거를 위에서 잡아서 끌어주는 동력형으로 위에 옥상층 위에 층에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로 이게 가설 구조물인 거죠. 아니면은 그 터널이나 아니면은 저기 교량 공사. 그러면 이제 같은 형태가 쭉 그대로 수직이든 수평형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거푸집도 똑같이 이렇게 가줘야 되니까는 여기가 다 양생하면은 또 다음 거 옮겨가지고 또 거푸집 이게 작업 발판이 같이 있죠. 여기 사람이 서 있고 그럼 여기 거푸집이고요. 이렇게 있으면 수직선상이 있으면은 그럼 이게 쭉 그대로 가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앞으로 계속 움직여줄 수 있게끔 동력을 움직여주는 가설 구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설 구조물은 이 위에서 나와 있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발판 안전시설 일처에 되어 있는 가설 구조물. 그리고 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 구조물. 사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다 들어가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걸립니다. 이게 어찌됐건. 조금만 뭐 4층짜리 빌라 공사 아닌 이상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 내용은 암기 사항이십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연관돼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설구조물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때 제출해야 될 때는 시공상세 도면, 기명 날인된 이게 뭐 기술사겠죠. 전문 이제 그 전문가의 그 기명 날인된 구조 계산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한다. 참여자들의 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때는 마출정 또는 인허가기관의 평가 기준 해서 공사 조건의 확보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법정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계획 운영 실태, 안전관리 수준, 건설 사고 발생 현황,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 등록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랑도 이게 연관이 돼 있죠.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건설사고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사후관리 실태, 이런 내용들이 이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죠.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게 이제 CSI입니다.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만약에 이거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분야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건설공사라는 거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물어보기 위해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건설공사를 하면서 건설 안전 분야의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CSI를 무조건 알거든요. 이거를 보통 공부해서 하시긴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건설 안전 분야에 일하는 분들이 CSI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묻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I는 이제 정보망 구축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기술 지원,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정보의 표준화, 정보망을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그 밖에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고,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정보는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점검 결과, 이거 안전점검이겠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안전점검 받고 이걸 다 입력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 안전관리계획 사본 및 검토 결과, 안전점검의 결과, 종합보고서, 그 다음에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설계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났을 때요. 사고 원인을 위한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CSI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뭐 시험이나 공부랑 관련은 없는데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중소 현장에 계시는 분들, 대기업에서는 이걸 따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중소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저처럼 있는 분들은 이걸 되게 귀찮아합니다. 이거 할 일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공모해서 안 해주면 안전히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중소 현장의 건설 안전관리자 1인, 건설 안전 1인 혼자 계시는 분이시라면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참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이게. 예. 공모해서 안 하고 또 제가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그
아니고 더 작은 현장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소규모 건설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건설 공사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가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라는 거죠.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될 때는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 계획,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이 들어갑니다. 짧고 굵게 이것만 들어가고요. 지금 62조의 3은 13회차 시험 산업안전대책 건설안전 분야를 보신다고 하면은 되게 제가 봤을 때 출제 비중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 건설 안전 분야나 이제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 안전에 대한 것들이나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과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 맞춰서 나올 확률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의 지원,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 안전 장비, 융합, 복합 건설 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 장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 지원 대상은 그게 뭐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되게 나올 확률이 큰데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 구호, 무선 장치, 통신 장치, 건설기계 장비 접근 위험 경보 장치, 작동 화재 감지 센서, 가설 구조물, 지하 구조물 집안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지능형 폐쇄회로 CCTV에 대한 그 구축 사용 유지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 밖에 대한 내용. 신설이 됐어요. 이게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신설된 겁니다. 2021년 9월 14일 날.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 지원의 여부를 전부 취소해야 된다. 1조나 1호나 2호는 거짓, 그리고 건설사고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위반해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걸 이제 전부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출제 빈도가 확실히 높은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고 6장 건설 엔지니어링이랑 보칙 별칙인데 사실 뭐 크게 보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이랑 노란색 처리한 거 꼭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설기술진흥법을 1차 영상, 2차 영상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차에서도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찍어드린 게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영상에 이 건설공사 관리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 대상 그리고 수립 시 포함되는 내용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내용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그리고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내용들 그거는 꼭 한번 암기를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